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추가 운세 예보 2023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12월 하순입니다. 중요한 구조가 뒤에다 몰려 있어요. 그 수성이랑 화성이 역행하는 수성이 다시 10월 말에 했던 것처럼 화성이랑 다시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데, 만나는 순간 해왕성도 걸리고 옆에 있는 레사스 샤울라 같은 항성도 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4개, 5개 정도의 그 행성과 항성이 대구조를 이루는 셈입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에 목성이 순행으로 접어들면서 정지하는 그런 구조도 있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구조들이 보조합니다. 자, 맨 처음 들어오는 거는 금성이 이동을 하면서 주변 엘게누비, 천칭자리 알파성이죠. 엘게누비랑 만납니다. 12월 18일이고 17일 오전부터 18일 오후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자, 이때는 약간 좀 직감을 믿을 필요가 있는데, 기분이 좀 쎄한 그런 일이 있으면 주변을 이제 한번 잘 탐문을 하고 조사를 해보면 되게 이제 나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게 한 방은 못 터뜨리고 얘를 어떻게 조져볼까 하는 그런 악이나 앙심 같은 걸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주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한테 벌어지겠죠. 그리고 또 약간 주변 엘게누비는 순흉성이면서도 약간 짠한 별입니다. 약간 내가 좀 불쌍해. 우누카라이나 그런 애들처럼 완전히 약간 좀 악의로 가득 찬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좀 불쌍한 구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인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정당하게 이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길 확률이 없는 애들이 되게 치졸하게 뭔가 치졸한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치졸한 행동이 겉으로 부각될 확률이 높은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금성은 그 천왕성이랑 대립각을 맺으면서 자신은 주변 에샤마리, 천칭자리 베타성이죠. 에샤마리랑 만납니다. 이게 12월 20일 오전부터 20일 밤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자, 이거는 약간 좀 깨는 게 일반적인 기륭이나 손익이 뒤섞여가지고 약간 좀 드라마틱하다기보다는 상괴를 깨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직후에 새로운 인연이 갑자기 나타난다든가, 그러니까 진짜 약간 거짓말처럼, 혹은 사귄 직후에 정말 어이없는 일로 헤어진다든가, 결혼했다가 이제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헤어진다는 얘기 있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어이없는 일로 오래 갈 것 같은 관계가 갑자기 엎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상적인 측면인데, 누군가를 배신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것도 되게 리스키한 행동이잖아요. 배신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거를 잘 저울질을 한 다음에 이제 나쁜 짓을 하는데, 이 12월 21일 전후는 누군가를 배신했을 때 큰 성취와 이득을 얻어낼 수 있지만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행위가 가장 성공률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웃기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자, 그리고 이틀 후에 금성은 또 우누칼하이라는 별이랑 만납니다. 이게 뱀자리 알파성이죠. 뱀주인 자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23일 오전부터 24일 새벽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이거는 약간 좀 보험팔이 같은 건데,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내가 이득을 얻는데
막상 내가 뭔가를 얻은 다음에는 뭐 나 몰라라 하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인망을 잃는 거죠. 나 보험 팔아놓은 다음에 담당자 바꿔버렸어. 전화도 안 받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엘게누비, 에시아마리, 우누카라이, 뭐 에시아마리는 중간에 끼어있는 길청이긴 한데 이게 천왕성 대립각이랑 만나면서 얘네 셋의 공통점 같은 게 배신과 어떤 약간 뒤통수치기 이런 게 막 부각이 됩니다. 약간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음이나 식중독, 약물 과용,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과하게 섭취를 해서 문제가 생겨서 병이, 그래서 뭐 응급실로 실려간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는 화성이 이동을 하면서 라스아라게 뱀주인 자리 알파성이죠. 뱀 자리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른 자리예요. 뱀주인 자리 알파성인 라스아라게랑 화성이 25일 오전부터 26일까지 만납니다. 자, 라스아라게는 되게 속성이나 테마가 뚜렷한 별이거든요. 그래서 행성이랑 만났을 때도 그 비슷한 틀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자, 라스아라게는 금기를 건드리는 걸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명시적인 금기가 아니고 암묵적인 금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관습법적으로 이 얘기를 꺼내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암묵적인 금기들이 어떤 커뮤니티에나 있는데, 그거를 되게 용감하고 호기롭게 이제 건드리는 거죠. 건드렸다가 저 새끼 그 얘기를 꺼냈어, 심지어 이 상황에서? 라는 느낌으로 또라이 취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더더욱 화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성이 비슷한 일을 하면 또라이기는 해도 약간 학술적으로 얘기했는데, 화성이 하면 그냥 충동적으로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취지만 좋지 현실성이 없는 되게 비현실적인 제안이나 그런 언행을 해서 평판을 깎아먹을 수가 있다. 왜 평판이 깎아먹을까요? 쟤는 사회 물정이 없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탁상 공론만, 자기 머릿속에 옳고 그름만 있지 주변을 둘러보질 않아. 눈치가 없네. 뭐 이런 느낌으로 평판을 깎아먹습니다. 눈치가 너무 없으면 아무래도 손 내밀어서 이제 함께하기가 좀 어렵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보름 동안의 주인공이 뭐냐 하면은, 자, 화성이 이동을 하면서 역행하는 수성과 순간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sudden applying conjunction, 회합을 맺는데, 그 순간에 해왕성과는 파틸 사각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정갈자리에 정갈자리에 독침에 해당하는 레사스와 샤울라라는 형제별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게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되게 다채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뽑아보면, 이상하게 신경을 거슬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냥 왠지 모르게 열받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그 뉘앙스나 맥락을 띄워놓고 그냥 명제만 보면 별게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하면 존나게 기분 나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나 글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이 글이나 말을 남긴 사람한테는 악의가 없어. 그러나 왠지 나는 그걸 보면 엄청나게 열을 받죠. 자, 그리고 또 권위나 카리스마 같은 거를 내세운 그 뻔뻔스러운 사기 같은 게 지록이마라고 그러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되게 이 바닥에 진짜든 가짜든 권위가 되게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틱해 보이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그럴듯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좀 누군가한테 속거나 특히 사탕 발림이나 되게 그럴듯한 말로 제안을 하는 게 있으면 일단은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 우누카라이랑 비슷한 건데, 감염성 질환이나 식중독 같이 그러니까 옮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화상이나 자동차 사고 같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해 있죠. 화상을 예상하고 당한 사람이 있나요? 자동차 사고는 아니죠. 이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상생활에 없어야 되는 그런 급작스러운 상해 같은 사건의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벌금이나 과태료 같이 약간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돈을 뜯기는 지출이 생길 일이 있는데, 이게 좀 억울할 만한 상황이 생겨요. 야, 내가 뭐 이거는 뭐 100번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이거 고소할까? 아니, 소송 들어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억울해지는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열받고 찝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성, 화성, 레사스까지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정도에 들어가는데 해왕성이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다 약간 전후의 어떤 규칙성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하기 힘들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이득이 나도 미심쩍고 손해가 나도 속은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과 만났던 수성이 역행하면서 12월 30일에 라스아락이랑 만나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며칠 후에 보시면 수성이 알표시 사라졌죠. 수성이 순행으로 접어드는데 이 도수가 아슬아슬하게 라스아락이랑 만나는 도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9일 오후부터 1월 6일 오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일주일 넘게. 수성이 곧 순행 정지하기 때문에 라스아락이 주변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성하고 라스아락이가 상성이 되게 안 좋아요. 원래 라스아락에는 이게 달이랑 봐야 되거든. 달이랑 봐야 되는 별인데 수성이나 태양이랑 만나면 영 이게 궁합이 안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안 그러던 사람이 자신만만하거나 되게 현실적인 유물론적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꺾여서 의지가 꺾여서 현타가 옵니다. 현자 타임이 온 상태에서 갑자기 신과 운명 같은 걸 찾아. 또 그래서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자신의 자신감이 꺾여서 오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점을 보는 이들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이쪽 바닥 사람한테는 뭐라고 할까, 뭐죠,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농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나중에 되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 상황을 꿰뚫는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 농담들이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일들을 그냥 웃고 넘기지 마시고 한번 좀 기록하거나 곰곰이 되씹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아무렇지 않게 오가던 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내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어떤 해답 같은 게 있을 확률이 높아요. 라스아락이가 하는 일이 원래 이런 거거든. 정답이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답이라고 보여주지 않고 그냥 쓰레기처럼 보여주는데 그 안에 정답을 숨겨놔요. 좀 그런 별이죠. 자, 그리고 다다음날 목성이 알표지가 사라졌죠. 예. 자, 12월 31일에 목성이 역행해서 순행으로 접어들면서 정지를 합니다. 자, 12월 25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이번 목성 순행 정지는 금우궁, 금성에 다시는 금우궁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일종의 게임의 룰 같은 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정말 우리가 하는 컴퓨터 게임 같은, 모바일 게임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게임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약간 인위적인 규칙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종 격투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 저 후두부 가격이나 저 박치기 같은 거, 그리고 국부 가격이나 눈찌르기 같은 걸 허용하는 그런, 초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후두부 가격 하다가
사람 죽고 그러니까 뒤통수 때리는 거 있죠.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치기 하다가 신경이 크게 상하거나 사람 목숨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박치기가 되게 위험한 기술입니다. 하는 쪽도 받는 쪽도. 그리고 뭐 눈찌르기나 국부가역 같은 건 당연히 그 부모님의 원수도 아닌데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많은 것들이 인간 사회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규칙하에서 돌아가는 약간 인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목성 순행 정지, 이번 목성이 역행하는 4개월 정도는 그렇게 인간들이 정해놓은 인위적인 규칙하에서, 근데 인위적인 규칙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유발 하라리가 말했듯이 이게 사람이 인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특질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식 거래하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규칙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와 나라마다 다르고, 뭐 공매도 같은 거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또 아니잖아. 기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유니버설한 규칙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의 로컬한 규칙인 거죠. 되게 인위적인 게 끼어있기 때문에 절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 근데 이번 목성 4개월 동안 역행한 목성이 주관하는 분야가 이렇게 약간 인위적인 분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놓을 수 있는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막 이게 옳냐 저게 옳냐 막 흔들리다가 드디어 이제 목성이 순행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게임의 룰이 비로소 정립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그 순행 정지하고 내년부터는 룰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거를 빨리 숙지하고 적응하는 쪽이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4개월 동안 목성 역행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룰이 없어가지고 내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수성화성스러운 왁구를 지닌 사람들이 유리했겠죠. 근데 지금 그 년이 지나가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이 지출을 남발하던 이들이 이제는 정말 돈이 없구나, 곳간이 비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는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금우궁 목성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게 가계 수준의 개인적인 지출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의 지출, 기업의 지출, 국가의 지출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내년부터는 지출이라는 게 약간 좀 빡빡하게 통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딱 12월 31일에 벌어진다는 건 2023년과 2024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는 거거든. 2023년에는 이랬지만 24년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된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든 행성의 정지가 이렇게 말일이나 초반에 벌어지면 그 의미가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되는 의미가 좀 더 커진다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또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는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일신상의 건강, 직업, 재물, 결혼, 이사나 거주지 같이 인생의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안, 제가 말씀드린 목성이나 금우궁에 국한된 것들 뿐만이 아니고 되게 인생의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들, 그런 사안에서 1년에 한두 번 있을 법한 중요한 이벤트를 겪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다든가 퇴직한다든가 애인을 만난다든가 결혼한다든가 혹은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5 행성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는 타임로드가 뭔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2023년 12월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